울릉공항의 확장 공사는 단순한 토지 정리가 아니라 산을 통째로 깎아내는 대규모 토목공사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활주로 길이를 1,500m 이상으로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활주로 길이가 1,500m 이상으로 확장될 경우 단거리 이착륙이 가능한 군용기뿐만 아니라 KF-21과 같은 전투기 운용까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울릉공항이 단순한 민간공항이 아니라 유사시 전략적 군사기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울릉도는 동해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독도 방어와 연계하여 군사적 가치를 지닌 지역이다. 따라서 공항 활주로 확장은 단순한 관광 및 물류 목적을 넘어 대한민국 공군과 해군의 작전 수행 능력을 대폭 강화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동해 상공을 수시로 출격하며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KADIZ 에 침범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대한민국은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울릉공항이 확장될 경우 한국군의 동해 지역 작전 반응 속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중국과 러시아의 도발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한편 울릉공항 공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숨겨진 비밀이 드러나고 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활주로 길이는 1,200m였으나 최근 위성 사진 분석 결과 활주로가 기존 계획보다 더 길어지고 있으며 일부 지하시설 공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민간 공항 운영을 넘어 향후 군사적 용도로 전환될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이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과 레이저 무기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어 울릉공항이 향후 이러한 첨단 무기의 전진 배치 기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울릉공항의 예상치 못한 확장 공사는 대한민국이 동북아 지역에서의 군사적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현재 한국군은 KF-21 전투기의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으며 공중급유기 및 조기경보 통제기의 운용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만약 울릉공항이 군사적 목적을 고려한 확장 공사라면 이는 대한민국이 동해를 중심으로 새로운 전략적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앞으로 울릉공항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공식적인 발표가 이루어질 경우 국제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의 국방과 항공 전략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울릉공항의 확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울릉도공항은 우리나라 최초로 바다를 메워 건설되고 있습니다. 깊은 바다를 메울 돌과 흙이 필요한데 가두봉을 깎아 바다를 채우고 있는 겁니다. 긴 활주로를 건설하려면 바다를 메워 길고 넓은 평지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울릉도의 가두봉은 평평한 땅으로 바뀌고 그 흙과 돌은 울릉도 바다에 투입돼 공항 활주로의 기반이 되는 셈입니다. 2026년 개항을 목표로 공사 중인 울릉공항이 80인승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크기로 설계가 변경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울릉공항 활주로 양쪽 옆 안전구역인 착륙대의 폭을 기존 140m에서 150m로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당초 울릉공항을 50인승 소형 항공기 취향 기준으로 설계했으나 50인승 이하 기종 생산이 점차 중단되는 추세이고 수익성도 떨어진다는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설계 변경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6년 개항을 목표로 공사 중인 울릉공항이 80인승 항공기가 뜨고 내릴 수 있게 설계가 변경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울릉공항 활주로 양쪽 옆 안전구역인 착륙대 폭을 기존 140m에서 150m로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토하지 않았던 활주로 시작과 끝부분의 종단 안전구역도 각각 90m 규모로 설치할 방침입니다. 울릉공항은 50인승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기준으로 설계됐지만
50인승 이하 기종으로는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항공업계 의견을 반영해 설계 변경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울릉도 공항 완공 시기, 활주로 길이, 취향 후보 소형 항공기 ATR-72에서 500 브라질 비행기 추락 사고. 울릉도 공항 완공 시기, 활주로 길이, 취향 후보 소형 항공기 ATR-72에서 500 브라질 비행기 추락 사고. 최근 브라질에서 발생한 ATR-72에서 500 비행기의 추락 사고는 전 세계 항공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비행기는 하이패스라는 최악의 안전 문제를 지닌 항공기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사고로 인해 57명의 승객과 4명의 승무원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울릉도 공항의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울릉도 공항은 활주로 길이와 안전구역의 제약으로 인해 소형 항공기만 이착륙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항공기들이 울릉도 공항에 취항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글에서는 울릉도 공항의 완공 시기와 활주로 확장 계획, 그리고 최근 ATR-72 항공기 사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산 114에 위치한 울릉도 공항은 2026년 개항을 목표로 건설 중입니다. 현재의 설계에 따르면 이 공항의 활주로는 길이 1200m, 폭 36m로 설계되어 있으며 ATR-42와 ATR-72와 같은 50인승 항공기의 이착륙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러나 울릉도 공항의 설계 변경이 추진되고 있어 활주로의 안전성 및 항공기의 이착륙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울릉도 공항의 활주로를 확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활주로 양쪽 옆에 안전구역, 착륙대, 위폭을 기존 140m에서 150m로 확장할 계획이며 활주로의 시작과 끝부분에는 각각 90m 규모의 종단 안전구역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공항의 안전성을 높이고 80인승 항공기와 같은 대형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설계 변경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울릉도 공항은 50인승 소형 항공기의 이착륙을 가능하게 설계되었지만 현재는 80인승 기종이 필요한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제작사들이 주력 소형 항공기를 80석에서 150석으로 확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공항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공항 설계는 비계기 활주로, 시계비행에서 계기 활주로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국내에서 시계비행으로 운영되는 공항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최근 발생한 ATR-72에서 500 비행기의 추락 사고는 공항의 안전성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ATR-72 기종은 비록 소형 항공기로서 울릉도 공항에 취항할 가능성이 있지만 최근의 사고로 인해 이 항공기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발생한 사고에서는 비행기가 하늘에서 스핀하며 추락했으며 이로 인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는 공항의 안전 기준을 더욱 엄격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울릉도 공항의 경우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활주로와 안전구역의 설계를 철저히 검토하고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큽니다. 특히 활주로의 길이와 폭, 그리고 안전구역의 설정이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설계 변경 및 확장을 통해 안전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울릉도 공항은 2026년 개항을 목표로 건설 중이며 활주로의 확장과 설계 변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브라질 비행기 ATR-72에서 500 추락 사고는 공항의 안전 기준을 한층 강화할 필요성을 보여주며 울릉도 공항이 안전한 항공 운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울릉도 공항의 완공과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면 서울과 울릉도 간의 이동 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되며 응급환자의 육지 수송이 용이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공항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3. 38노스 배 심포 시급 잠수함. 다시 정박지로
정비 마친 듯. 북한의 심포 시급 탄도미사일 잠수함, 일명 김군옥령웅함 이 정비를 마치고 다시 안전정박지로 옮겨진 모습이 관측됐다. 지난해 5월 드라이독, 선박을 건조하고 수리하는 건식독으로 옮겨진 뒤 약 9개월 만이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최근 북한 함경남도 심포 남조선소를 촬영한 상업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심포 시급 잠수함이 더 이상 드라이독에 위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현지 시간 밝혔다. 이 잠수함은 지난해 5월 안전정박지에서 드라이독으로 처음 이동한 뒤 같은 해 11월 말 드라이독 남부 끝으로 위치를 바꾸고 최근까지 해당 위치에 머물렀다고 38노스는 전했다. 위성사진에 따르면 잠수함은 지난 11일 이후 드라이독을 떠난 것으로 보인다. 11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보면 이동식 크레인과 차량이 안전정박지 쪽 부두에 있고 선박들도 정박지에 자리 잡고 있다. 이후 해당 크레인과 차량, 선박들이 사라졌다고 38노스는 전했다. 지난 18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보면 드라이독은 비어있고 심포 시급 잠수함이 안전정박지에 있는 모습이 관찰된다. 정박지의 차양 아래 심포 시급 잠수함의 선미 부분이 살짝 보이고 심포 비급 잠수함이 그 바깥쪽에 묶여있는 모습이다. 38노스는 이러한 움직임의 목적은 명확하지 않지만 장비 등을 설치하고 테스트하는 위장 기간이 끝났다는 점을 시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4. 제이슨 아마고스트 미 공군소장, 배 이미 본토 도달 ICBM 가져도 핵 3축으로 억제 가능. 북한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더라도 미국의 핵무기 3축이 그에 대한 효과적인 억지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미군 현직 장성이 19일 현지 시간 주장했다. 제이슨 아마고스트 미 공군소장은 이날 코리아 소사이어티와 미국 외교정책협의회가 뉴욕에서 개최한 핵 억지력 및 준비태세 대담에서 북한이 미 본토에 도달하는 ICBM을 개발할 경우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해구사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핵무기 3축을 보유한 이유라고 답했다. 아마고스트 소장은 미국의 핵무기 3축에 대해 ICBM이 유사시 즉각 발사할 수 있는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고 잠수함발 사탄도미사일은 확증된 보복 공격, 1차 핵공격을 받은 뒤에 대응 공격 수단이며 전략 폭격기는 전진 배치돼 있다며 북한이 ICBM을 보유하는 것은 문제이지만 그들이 그 시스템, 미국의 핵무기 3축 시스템을 공격하는 것은 극도로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마고스트 소장은 그러면서 3축 시스템을 통해 우리는 ICBM 사용으로 당신들이 추구하는 이익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선택하는 시간과 장소에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으로 압도적인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마고스트 소장은 이어 이것이 바로 3축 시스템이 제공하는 바 억지력이며 ICBM과 작전 대기 중인 잠수함, 전략 폭격기의 숫자가 대단히 중요한 이유라면서 회복력 있는 시스템을 확보하지 않으면 3축은 애매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